사람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띠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학번으로 가늠하기도 하죠. 힙합 대통령과 휴포터도 새삼스레 서로의 나이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오늘은 마치 저희가 소풍을 나온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또 저 같은 경우는 학번이 2개예요. 갑자기 이 얘기에서 당황했는지 모르겠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법학과를 공사학번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예대 연기과를 이제 10학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생각보다 예, 훨씬 선배님이셨는데요? 한참 선배죠. 네, 저는 이제 국제경영학과. 옛날엔 무역학과였는데 이름을 좀 더 멋있어 보이게 국제경영학과 1, 2학번입니다. 네. 1, 2학번 아주 새파란 후배. 그렇죠. 예. 네. 저도 뭐 마음 많은 새파랗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좀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이후에 유명해졌던 거죠. 네. 우리 박서준 선배라고 저랑 같이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뭐 동기 중에는 배우 이제 김슬기도 있고, 뭐 후배 중에는 요즘 뭐 이경, 제가 다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예, 같이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혜원 씨 뭐 동기 중에는 혹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 동기 중에는 그래도 뭐 문혜술 씨도 나오고 뭐 제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충북에서 저도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한 3번째로는 좀 유명한 거 같아요. 그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분이랑 이제 형님이랑 해서 4분 4대 천왕. 그래요. 뭐 어제도 저희가 이제 학번으로 얘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 바로 오늘 만나볼 문화예술시의 주인공이요. 공예학과 85학번입니다. 제가 93년생인데 완전 인생의 선배님을 뵈러 가는 날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준비되셨죠? 네. 예, 곧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인생의 선배를 만나러 가는 길이 오늘 유난히도 푸르릅니다. 첫 만남도 같은 색을 띠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문화예술시를 만나러 저희가 증평을 찾아왔는데 이곳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다는 사실을 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원래 이 문화예술시의 매력이 우리네 주변 그리고 우리네 일상을 조금 더 특별하게 바라봐주게 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른 인사부터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약 40여 년간 나무 작업을 하고 있는 목공예가 장기현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돌 조각하시는 분은 만난 적이 있는데 그죠? 오늘 또 나무 냄새를 맡을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네요. 그래요. 그 설레는 느낌으로 바로 또 오늘 하루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40년은 사람으로 치면 중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만큼의 세월 동안 한 가지 일에 몰두해왔다니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풀어도 끝이 없겠죠. 저 같은 경우는 90년대생으로 보이긴 하지만 82년생이고요. 혜원 씨는? 전 93년생. 93년생 한참 동생이네. 우리 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85학번이라고 들었어요. 85년도에 청주대학교 공예과에 입학을 했으니까요. 8학번인 거죠. 예전에는 그 일정한 실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그런 실기 시험을 봤었고요. 거기에 옛날에 이제 학력고사라고 그러죠. 학력고사 세대. 예, 그래서 이제 학력고사를 보고 그 점수를 합산해서 이렇게 대학을 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30을 갓 넘겼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40년 동안 종사를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놀랍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존경스럽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한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어떤 원동력을 좀 배우고 싶어서. 네, 원동력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미술을 좋아해야 되겠죠. 이제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미술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이 지역에서는 훌륭한 스승님들이 계셨죠. 그 당시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충북미술의 1세대라 할 수 있는 그 수채화를 아주 하시던 그 왕철 선생님이 계셨었고, 지금 이제 뭐 예청 회장도 지내시고 하셨던 이제 조각하시는 이돈희 선생님도 이 지역의 스승님이시고, 그리고 대학 가서는 또 유해철 교수님이라는 또 걸출한 또 스승님을 또 제가 모셨고, 이런 좋은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길로 계속 오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아마 이 나무라는 이 작업에 매력에 빠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훌륭하신 스승님 밑에서 또 배우다 보면은 좀 많은 가르침들이라든지 또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공예라는 직업의 특성이 보기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쓰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 공예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인간에게 이로운 봉사하는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작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습도 아름답지만 뭐 하나하나의 기능이 있네? 또 이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 것이 작업의 모티브니까 아무래도 인간을 좀 이해하려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하죠. 예. 공예의 분야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장기영 목공예가는 왜 하필이면 나무였을까요? 이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스승이 있습니다. 야, 여기 이제 보강천에 나오니까 이 쭉쭉 뻗은 미루나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미루나무 멋지죠? 맞는 거죠? 예, 미루나무 맞습니다. 자연도 너무 좋고 바람도 좋고 공기도 너무 좋은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예전에는 좀 다양한 재료들을 다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나무로만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나무에 또 어떤 점에 이끌려서 이렇게 또 나무로만 작업을 고집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사람이 궁합이라는 게 있듯이 사실은 돌보다는 금속보다는 나무의 따뜻함에 끌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를 택하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 대학원 때 또 자연스럽게 가구를 또 전공하다 보니 또 나무는 그래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아이들에게 목공예를 가르치고 가구 디자인을 가르치고 대학에서 또 이렇게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40년을 나무 작업으로 이어오게 된 거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나무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제가 이제 또 작년에 제 공간을 오픈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나무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식물도 되게 많고. 그래서 아까 따뜻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비로소 좀 느낀 것 같아요. 이게 나무가 주는 따뜻함, 아늑함 그런 게 있구나. 예. 저도 나무 좋아해요. 어떻게 좋아해요? 저는 제 자체가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아니에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좀 묻어가려고 저도 두 분도 나무와 다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묻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기 미루나무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그 나무들도 뭔가 좀 이 공간과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말 쓰죠. 토백이 뭐 이런 말 쓰는데 저는 증평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선 저는 수영을 했던 곳이에요. 이 보강천에서. 예전에 여기 수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늘 이 미루나무가 있었고. 그러니 여기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하겠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곳은 저에게 특별한 거죠. 그리고 지금 나의 작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제, 자연과 꿈이 여기에 있는 것을 소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작업에서 보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미루나무, 날아가는 새, 중간중간 떠있는 구름, 또 이렇게 스치는 바람,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작업에다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상당히 소중한 소재를 주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는 저의 어떤 마음의 자양분이 되는 곳이죠. 이쯤이면 나무 한 그루 혹은 나무가 주는 좋은 느낌 한 자락을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공감하신다면 이어지는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 주시죠. 목공예가의 작업실답게 곳곳에 있는 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이를 다루는 공예가라면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까요? 이 앞이랑 옆에 보니까 우리 또 선생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작업할 때 사용을 하는 나무인가요? 그렇죠. 지금 앞에 보시는 이런 나무를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자란 느티나무예요. 느티나무. 그러니까 저는 제 작업에 많은 부분들이 이 느티나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목보다는 우리나라 나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각과 이런 목공예를 할 때 쓰는 나무들이고요. 요 앞에 보시는 이런 나무나 여기에 있는 이런 가구를 만드는 나무는 DIY라고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만드는 집성목, 이걸 원목이라고도 하죠, 바깥에서는. 근데 그렇게 불리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잘 말리고 건조해서 그리고 제 작업에 쓰는 거죠, 용도에 맞게. 아니 느티나무로 이렇게 또 작업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하드우드예요. 그러니까 좀 단단하다고 그러죠, 이 나무가.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결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몽리라고 하는데 예. 좋은 문인결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래서 이것은 과거로부터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목가구가 한참 유행하던 조선시대 때부터 가구의 외장재로 쓰던 대표적인 나무가 느티나무였었어요. 네. 저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예. 비트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트. 좋은 비트를 딱 들으면은 이건 내가 갖고 싶은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좋은 나무를 보시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건 뭐 네. 좋은 나무를 만나는 거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보다는 자연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아가지고 저는 상상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꿈을 예.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환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창조의 기쁨이죠. 야, 아니 그런데 이렇게 뭐 등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정말 그 마음에 드는 나무를 발견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어떡합니까? 마음속으로만 삭히시는 건가요?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 근데 그 나무는 내 나무가 아니죠. 일단 저렇게 서 있는 나무는 작업을 할 수가 없는 나무예요. 제가 건조의 과정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돼요. 수분을 머금고 있는 나무는 작업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작업은 해봐야 갈라지거든요. 다 터지고 갈라진다고 하죠. 뒤틀리고.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일정한 시간, 보통 평균 자연 건조를 시켰을 때는 한 3년 정도. 강제 건조라는 스팀 건조를 시켰을 때는 그 건조를 여러 차례 해와서 이런 자연에서 또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칸칸이 놓고 나무를 건조했을 때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기영 목공예가는 나무로 하여금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그의 상상이 흘러나오는 손끝의 움직임을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아까는 되게 순수한 눈빛이셨는데 전문가의 눈빛으로 바뀌셨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우리가 목공예가 하면은 생각나는 이런 톱밥들, 서걱거리는 소리들, 예술입니다. 그래요. 이 낭만을 지금 가득 느끼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 청주시에서 큰 행사가 있죠. 공예 비엔날레라는 큰 행사, 국제적인 행사가 열리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부분에 참여를 하게 돼서 그 부분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의 작업은 40년간 일관돼요. 그 제목은 자연과 꿈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주는 어떤 것과 나의 상상, 꿈이라고 그랬죠. 나의 상상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인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의 작업 중에 한 부분들인데 저 이렇게 유려한 선들의 조합이죠. 예. 그 유려한 선들의 조합인데 그 선이 어디선가 본 듯한 선이에요. 우리의 어떤 얕은 야산에서 보는 그 스카이라인의 그 선이라든가 또는 들에서 보는 들판의 선이라든가 또는 호수에서 보는 그런 호수의 라인이라든가 이런 라인들을 주로 제 작업의 주제로 이렇게 삼고 있어요. 장기영 목공예가가 작품에 담고자 하는 것은 제목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약 40년간 자연과 꿈은 그에게서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탄생시킨 이 작품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 자연과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마치 자연의 하나인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 작품들에도 담겨져 있는 이야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있죠. 앞에 있는 작업을 한번 볼까요? 예. 상부에 펼쳐져 있는 이런 것은 증평의 어떤 넓은 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뜰이라는 개념의 넓은 뜰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보강천에서 볼 수 있는 미루나무죠. 예, 바람에 살짝 날리고 있는 미루나무를 표현한 거예요. 예. 그것을 하나의 기능성 있는 선반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옆에 이제 보이는 저 작품은 하나의 전체의 기둥이 미루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미루나무로 보시면 되고 하나하나가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가 구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새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능, 쓰임으로는 예전에는 지금은 USB를 쓰지만 옛날에는 CD롬을 썼었어요. 맞아요. CD 케이스를 꽂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렇게 보시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예, 여기 이렇게 그렇죠. CD 케이스가 딱딱딱딱 들어가는 그런 용도를, 기능을 준 거죠. 저는 저기에 젓가락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 맞죠. 예. 이게 진짜 어떤 심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쓰임이라는 가치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시는 것 공예의 같아요. 본질이니까요. 맞아요. 저는 목공예가니까.
이렇게 그냥 봤을 때도 하나의 작품이지만 예. 얘기하신 것처럼 CD 케이스가 딱딱딱 놓여져 있으면은 그렇죠. 예. 이제 하나의 실용성이 그렇죠. 이제 실용적인 걸로 가능하고 제가 문화예술실을 하면서 많은 공예가분들을 만나왔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공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예술적인, 심미적인 플러스 유즈, 실용적인 부분. 맞습니다. 예. 특히 이 디테일함에 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셨네요. 선생님 그러면은 예. 제가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인간에게 어떠한 기능성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것을 공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어느 만큼 차지하느냐 또는 미적인 요소가 얼마만큼 차지하느냐의 그 비율이 해묵은 논쟁거리이면서 저한테도 해묵은 숙제죠. 단순히 아름다움만 갖고 있다라면 또 기능적인 면이 소외시될 수 있고 또 너무 기능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면 아름다움을 또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조화를 시킨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작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 점인 것 같아요. 장기영 목공예가의 시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공예의 목적을 알리겠다는 소명의식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교육에도 많은 고민을 기울이고 해내 왔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배움을 시작하는 시간의 이유가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왔으니까 그냥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배시 씨, 저희가 또 직접 공예의 맛을 한번 좀 느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각하는 곳으로 왔으니까 예. 한번 우리 조각을 한번 해볼까요? 예, 칼을 가지고 예. 어떤 사물을 깎는 것을 통틀어 조각이라고 하죠. 어쨌든 오늘 또 좋은 계절에 오셨으니까 예. 꽃을 한번 깎도록 한번 해보죠. 혜원 씨 같은 경우는 뭐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이후로 이 조각칼, 조각도 이걸 처음 잡아봅니다. 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요. 뭐 그러면 오늘은 뭐 저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거는 그냥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어차피 자신 없으신가 봐요? 아니 어차피 제가 이길 것 같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네.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어떤 대결보다는 더욱더 이제 중요한 게 함께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동안 제가 어리석었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일단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선 칼을 갖고 하는 작업은 안전을 가장 중요시해요. 이 깎는 조각도를 든 손과 이 물체를 잡는 손은 정확하게 분리돼야 돼요. 이게 이렇게 손이 앞으로 와 있다거나 조각도를 들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자꾸 깎는다거나 제일 위험한 행위예요, 이게. 조각도가 나가는 방향에는 손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뒤로 오는 거예요. 뒤로 예. 뒤로 왔을 때 이 조각도가 빗나가거나 잘못됐을 때 손이 다칠 염려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다행입니다. 제가 정확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손을 다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돼도 되니까 그렇죠. 안전이 최우선이죠. 예, 예. 그렇게 깎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여기를 돌려가면서. 의지해서 깎는 거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근데 이게 아니었구나. 예, 그렇게 손잡으면 안 지금 돼요. 한번 쉽지 않죠. 처음부터 하기에는 아니 그리고 이제 보니까 혜원 씨 이제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약간 또 비스듬히 하게 해주고 이렇게 예. 손 이렇게 손이 가운데 손가락 제일 길잖아요. 여기 이렇게 딱 맞춰주는 거지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딱. 어디서 배우셨어요? 오래 살다 보면은 이런 것쯤은 다 연륜이라고 하죠. 예. 천천히. 손 조심하세요. 진하게 쭉. 오. 하려니까 절대 원망하지 않죠. 천천히. 천천히 하시면 예. 저희가 인고의 노력 끝에 하나의 또 작품을 만들게 됐는데 네.
예, 혜원 씨 보니까 뭐 그냥 평범한 그냥 꽃 무늬 그 색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배운 대로 했고요. 설명이 필요 없는 네, 샘플 그냥, 그대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냥 꽃 무늬. 네, 배운 대로만. 배운 대로. 네. 그것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저는 이 꽃 무늬를 조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꽃을 조각하려고 하다가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보면 눈, 코는 없지만 입 다 있잖아요. 약간 그 마시멜로 인형이라든지 그 지방이 있잖아, 인형. 네. 그런 느낌의.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이거까지 잘라버렸다 이 소리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요? 아니, 네.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저 잘못 들었네. 잘못 들은 거예요. 솔직히 네. 지금 머리가 이렇게 귀를 덮고 있으니까 잘 못 들었나 보네. 예. 오늘의 베니 씨는 망한 것 같아요.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 저는 그것까지 다 조각해 버렸습니다. 예. 동그랗게 했는데 다 조각해 버렸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보다 이제 꽃보다 아름다운 건 우리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을 인형 모양으로 한번 조각을 해봤습니다. 예. 맛있어 보이고. 그래요? 쿠키 같아요. 맞아, 쿠키 모양. 예,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네, 쿠키. 네. 맞아, 그 모양대로 조각을 해봤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잘하셨어요. 아, 진짜로요? 고생하셨고요. 근데 지금 만드신 거는 상당히 기본에 충실하고 네, 조각도를 잘 다룬 그런 작업이고요. 와, 그거는 상당히 창의력이 돋보이네요. 그렇죠. 예. 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물론이죠. 직접 이렇게 또 조각을 해보니까 어땠어요? 네. 일단 이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어렸을 때는 어디 그렇게 자유자재로 또 갖고 놀았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많이 컸다는 게 또 느껴지네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이 나무의 향이 맞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코를 대고 계속 맡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이 사각사각거림이도 되게 이제 좋게 들리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이걸 체험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안전에 유의해가지고 해보시면은 너무나도 즐겁게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념으로 이거는 우리 또 혜원 씨에게 제가 선물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렇게 두 개 다 갖는 걸로. 오늘 하루 함께 나눈 공감이 마음속에 가득 쌓였습니다. 그것을 예쁘게 다듬어 노래로 선보이는 것도 장기영 목공예가가 말하는 공예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지금부터는 우리 청주의 힙합 대통령 24 오주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어떤 이 감상을 또 어떤 노래로 표현을 해주실 건가요? 여기는 증평이긴 하지만 예. 작년에 제가 한국관광공사랑 같이 옥천군에 대해서 작업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예. 근데 왜 갑자기 옥천이 튀어나오느냐. 그러니까요. 옥천엔 또 정지용 시인이 유명하죠. 예.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 그곳에 가장 유효한, 저한테 좀 감명을 줬던 구절은 꿈엔들 이칠리아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오늘 이제 공예가 선생님께서 자연과 꿈을 많이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럼 내가 어떤 꿈에 대해서 쓴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꿈과 그 꿈이 살짝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제가 하나로 이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쪽의 꿈과 이쪽의 꿈을 하나로 다 연결을 해가지고 네. 또 노래 제목이 그럼 뭡니까? 노래 제목이 꿈에입니다. 아, 노래 제목이 꿈에. 네, 그래서 제가 이 아까 자연과 꿈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노래를 오늘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딱 났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또 여러분들께서도요, 24 오주의 꿈에 라는 곡 함께 감상해 주시죠. 네. To the grave so many 아디처럼 brave 하지만 번개 바람 비지야 셔부터 우린 커내 결국엔 콘크리트고 꽃이 피워내 우린 시간 참 빨라 김순영 있어 와살 5살 때 바람과 함은 이제는 못 돌아가 When I was dreaming yes so must go with me You have to go back 이 도시에 눈 뜨면 greening When I was dreaming yes so must go with me You have to go back 이 도시에 눈 뜨면 greening 지금보다 한참 오래전
어떤 작가는 방망이를 깎는 노인의 모습을 회상하며 수필을 썼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저마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 또한 장기영 목공예가에게는 나무만큼의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겁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원래도 나무를 좋아했지만 더 이 나무에 대한 애정이 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생에 나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덕분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아, 너무 즐거웠어요. 우선 내 작업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도 즐겁지만 또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증평이라는 곳을 이렇게 또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작업 주제가 이제 꿈을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선생님의 꿈은 또 뭘까요? 와, 거창하다. 네. 지금처럼 그러니까 40년 동안 나무 작업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나무 작업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 제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께서 40년 동안 이 나무로 작업을 해오신 만큼 40년 정도만 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 한번 감히 바라봅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40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도 우리 선생님께서 40년 또 이 시간을 나무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작가님이 또 공예가님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뭐라 했죠? 문화예술씨. 문화예술씨 빨리 하세요. 문화예술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